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오늘 금요일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 아주 기분 좋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희 톡스타 1부에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이주식 사지 마라 코너에서 과연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피해가야 하는지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스타분들과 함께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2시간 동안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와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보시기 바랄게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 이용해서 종목 신청 무료로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이 톡스타 별톡방 통해서 소통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는 점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톡스타 별톡방 매니저분께서는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마감까지 그날 시장 상황과 함께 특징주까지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오전, 오후 특징주 나눠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무료로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톡스타 별톡방에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59분 넘어서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별톡방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시는지 오늘도 어김없이 별톡방부터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별톡방 열어볼게요. 오늘은요, 대박을 위하여님께서 가장 먼저 글 남겨주셨어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금일 축구 응원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오늘 우리나라 8강 진출을 위한 축구 게임이 잠시 후 다행히도 톡스타 끝나고 나서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톡스타 함께 하시고 나서 축구 보러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저희도 톡스타 방송 끝나고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을 위하여님, 우리 스타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키트님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키트님. 반갑습니다. 우리 키트님께서 요즘에 종목은 안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대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한 번쯤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실버만 양말님께서 며칠 결석했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실버만 양말님 감사해요. 뭔가 안녕이라는 이 사진도 반짝반짝 아이디처럼 반짝반짝한 이런 사진으로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희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세희님 오늘도 오셨어요.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대박이님 오늘도 본방 사수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키트님께서 이쁜 민재님이시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해프해프님께서 안녕하세요. 너무 예쁜 민재님씨님 출첵 신고합니다. 한일현대시멘트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두 분의 스타분 모시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조영석 스타분 그리고 김보은 스타 두 분 모셨으니까요. 원하시는 스타분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별톡방에 간편하고 빠르게 무료로 원하시는 스타분도 이름까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오늘도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요.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먼저 인사부터 좀 나누고 시작해볼게요. 자, 조영석 스타 그리고 김보은 스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짝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기 전에 우리 김보은 스타님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제는 코스닥 시장이 강했고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덕분일 것 같은데요. 반도체 시장에서는 앞으로 좀 지지부진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2부에서 또 그런 내용도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잘 가는 게 너무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서 잘 간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좋아서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게 예전보다 안 좋다는 거지, 안 팔리고 적자가 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너무 잘 됐는데 지금 좀 안 된다는 거고,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ASP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낸드 마찬가지, D램 마찬가지로 ASP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증권사 실적 전망을, 증권사 리포트들 실적 전망을 막 했는데 다 틀렸어요. 예, 더 안 좋았습니다. 예, 실제 실적 발표는 4조 4천억 원. 이 정도면, 원래 증권사가 5조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4조 9천억, 8천억 이랬거든요. 근데 4조 4천억 나왔는데, 올해 더 안 좋았는데 주가는 올랐단 말이죠. 왜 올랐을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은,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의 수급입니다. 최근의 수급을, 오늘 하루 수급인데, 오늘 하루는 외국인이 8,210석. 외국인들, 예, 지갑을 풀었습니다. 지갑을 풀었는데, 지금 왕창 사고 있죠. 개인이 왕창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사고 있는데 어디가 사고 있냐. 지금 요즘에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어요.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는데, 연기금 얘기는 좀 이따가 다음에 또 다시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 그걸 넣으면 이제 21일부터 한번 볼까요? 21일부터 보면은 1조 4천억. 네,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로 주도한 장세다. 그 외국인이 뭘로 샀냐? 이걸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해볼게요. 프로그램. 자, 비차익 보시면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0만 원, 억. 엄청 많이 샀네요. 비차익으로. 비차익으로 무려 1조 2천억을 샀어요. 한마디로 반도체를 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사는 겁니다. 시장을 사는 건데, 우리나라 시총 대형 상위 종목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차익,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의 차이점. 차익 거래, 현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 차익 거래는 현선물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다음 비차익 거래는 뭐라 그랬죠? 펀드 매니저의 의지가 들어가는 바스켓 매매 물량.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묶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특정 져서 난 SK하이닉스 사야지, 삼성전자 사야지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을 사야지 눌렀는데 바스켓으로 왕창 산 게 하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우르르 딸려 들어오는 거였죠. 예,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한참 저점이라는 거, 저가라는 거, 너무 과도하게 밀렸다는 부분이 우리 인식 속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가기 때문에 저가 베리가 있다 생각하고 오히려 더 샀을 경우가 있겠죠. 그럼 간단하게 이걸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볼게요. SK하이닉스. 예. 삼성전자 보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니까. SK하이닉스 보시면은, SK하이닉스 일단, 영업이익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12월 예상치가 5조 1,000 틀렸습니다. 4조 4천억. 감액 해볼게요. 18조, 19조, 그냥 20조라고 할게요. 20조. 단기순이익 17조, 15조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15조. 단기순이익 15조. 자, 15조라고 보고 시총이 얼마입니까? 시총이 53조. PR 몇 배예요? 이게 4배, 5배. 하이닉스 지금 주가 2배 돼야지 원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얼마죠? 지금 주가가 74,000원. 하이닉스는 지금 15만 원이어야 돼요. 원래 주가는. 근데 저평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평가, 말도 안 되는 저평가까지 와서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한참 지수를 비차익으로 외국인들이 왕창 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딸려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그물망을 펼치고 아무 고기다 다 걸려라 그래가지고 막 저인망으로 막 땡겼는데 SK하이닉스 물고기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수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게 SK하이닉스 최근 외국인 순매수거든요. 최근에 엄청나게 강하죠. 외국인 투자, 참고로 외국계 리포트는 작년 여름부터 안 좋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외국계 리포트는 지금에서야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그래도 바닥까지 왔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잘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들, 전기전자 업종들이 참 오랜만에 큰 폭의 오름세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희망을 안겨드렸을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우리 김본스타의 방금 의견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궁금한 종목,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김본스타 앞으로 전화문자 별도방 이용해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장 올랐는데 자기 종목은 안 갔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포기했거든요, 거의. 그쵸. 거의 포기했는데 이제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중형주들에 지금 다 몰려 있는데 대형주만 가니까 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미 좀 한참 전부터 잘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미리 또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김본스타 앞으로 전화문자 별도방 이용해서 많은 연락 지금부터 빠르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 이번 달에 넉 달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물량을 많이 담는 모습인데요. 김본스타께서도 수급을 좀 짚어주셨지만 다음 주에 이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그리고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스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또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먼저 오늘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필라델피아 지수 자체가 오늘 굉장히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했던 1분기, 2분기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필라델피아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많이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장비들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까 김본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요 근래 들어서 시장 자체가 이제 개별 테마 종목군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가장 많이 좀 자본이 그 종목들을 많이 포트를 구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 위주의 그런 상승이 주가 지수를 올렸던 부분들은 개인분들에게는 좀 많이 이렇게 수익을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또 뉴욕 증시도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적인 실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4분기 실적 전체가 좀 혼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의 그런 회사들은 실적 하회가 나올 부분들이 있고요. 생각지 못했던 종목들은 상회가 나오는 그래서 시장이 혼조가 되면서 뉴욕 증시는 계속적인 어떤 변동성, 아래 위로의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뉴욕 증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 글로벌적인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은 아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미중 무역도 있지만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브렉시트가 지금 또 한 번의 플랜 B를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분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뉴욕 증시와는 좀 디커플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다행인 점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좋은 시그널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는 좀 보수적인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셧다운 우려와 브렉시트 이슈들, 해외 이슈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국내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라는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였던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하나하나 우리 조영석 스타 앞으로 또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연락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3345님의 문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김본스타 지목하셨고요. 덴티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덴티움 종목 참 오랜만에 보네요. 스타일 네. 지금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제가 G3 종목 회담에서 덴티움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는데 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반대가 많아가지고 종목에 못 들어갔습니다. 참 아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급락했으니까 그때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지금 저가 바닥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 괜찮다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덴티움 보시면은 그냥 덴티움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거예요. 예, 그 임플란트 하는 회사예요. 임플란트 하는 회사인데 임상 결과 데이터를 한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 좋다,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중국에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뭐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가서 좀
사실 10월에 실적 발표가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밀면서 같이 급락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일회성 비용이 아니냐 뭐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덴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마진이 괜찮아요. 실제 중국에서 현재 병행 수입이랑 뭐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어요. 딜러들 통해서도 팔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중국의 10몇억 되는 인구가, 뭐 중국이 축구에서 탈락은 했습니다만은, 중국 참 신기합니다. 그 중국 10몇억 되는 인구 중에 축구 잘하는 사람 뽑기가 되게 힘드나 봐요. 일단 뭐, 중국은 그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인구가 또 임플란트를 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 나이 연령대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약간 좀 더 고령화가 좀 빠르고요. 중국이 그 다음, 이제 그 뒤 10년 뒤, 15년 뒤인데, 지금 상황대 우리나라가 임플란트 막 퍼졌을 때가 한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이제 임플란트가 막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인구가 15억 이상이 임플란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소름 돋을 거예요, 약간. 근데 그래서 그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었죠.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고, 지금 상황에서 더 밀릴 가능성은 사실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밀려서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을 PR로 좀 보자면요,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가 보통 이거보다 좀 덜 나갔을 것 같아요. 올해 한 400억, 그냥 400억이라고 생각할게요. 400억을 생각하면, 영업이익 400억에 뭐, 순이익 350억인데 400억 기준으로 보자면은, PR이 한 7배? 뭐 이거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 글로벌 평균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글로벌 평균이 한 20배가 넘습니다. 20배가 넘기 때문에, 글로벌 평균에 비하면은 덴티움이 임플란트 회사 치고, 의료기기 회사 치고는,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도 1차 반등이 나왔는데, 1차 반등 나와서 지금 자리에 매수해야 되냐고 물어봐 보셨는데, 상당히 이분은, 눈썰미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손절가 잡기도 되게 편하고요. 올라갈 때 수익폭도 상당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겠냐? 지금 매수하십시오. 지금 매수하시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수하시게 되면 어디까지 보시면 좋으냐면요, 일단 120선 살짝 내려올 건데, 내려올 거 감안해가 한 76,000원? 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6,000원까지 1차로 보시고, 여기서 1차 올라오면 여기서 절반 매도?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뚫은 거 보고 그 위에 고점까지 한 9만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PR도 맞고 글로벌 PR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는 그 가격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갑자기 시장이 또 외국인 투매를 던진다. 갑자기 31일 날 류 부총리가 비행기 탔는데 미국에서 오지 말아라. 너 최담 취소하겠다. 너 워싱턴 DC 그냥 관광만 해라.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럼 밀리겠죠. 또 지수가 밀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손절가를 간단하게 58,000, 제가 아까 살짝 잡아봤는데, 잠깐만요. 손절가를 약 한 59,000원? 5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59,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은, 상당히 손절 라인 잡기도 좀 편한 그런 가격대에 위에 업사이드를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좋다. 뭐 이렇게 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티움 연락 잘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하고 손절가 잡아드렸어요. 목표가 76,000원, 2차 목표가 9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59,000원 세워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월요일장에 매수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조영석 스타와 함께 가볼게요. 문자로 주셨고요. 8827님의 종목입니다. 우림기계 5,000원에 20% 보유 중이십니다.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매수가 회복에 대한 궁금증이시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우림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주 가운데 이제 광물자원분주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또한 풍력에너지 관련된 부분에도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우림기계 같은 경우는 광물 생산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중장비 관련된 부분, 또 이제 정밀기 관련된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우림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경협주에 소속돼 있어서 요 근래 들어서 좀 많이 바닥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개별 테마 종목에서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이틀 연속으로 대형주 위주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북 경협주에 들어왔던 이제 자금들이 이제 수급들이 좀 빠지는 모습들, 특히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우림기계가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5,000원에 매수하셨던 거 보니까 이제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우림기계 4,325원 정도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부분들이 있는데요. 로엔알파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이 세력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꺾여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현재 그 인공지능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매도 신호가 좀 나와 있고 세력 매집선도 지금 급격하게 내려가는 부분들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적인 부분들에서는 우린 기계는 하방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른 차트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우림기계 같은 경우는 4,250원. 이 4,250원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250원 터치하면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이제 조금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긴 하였는데요. 4,250원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4,600원대 돌파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 금액 5,000원대까지는 중요한 거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이제 경협에 관련된 부분 이슈들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이 종목들이 갈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수급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4,250원이 좀 무너지게 되면 보유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지지가 된다면 홀딩하시고 5,000원 근처에서 일단 남북 경협주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하고 나오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250원 밀린다면은 비중 물량을 좀 덜어내셔야 한다는 점까지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3509님께서 김보은스타 앞으로 풍국주정 25,000원에 20%입니다.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수소차 관련주 하면은 저도 우리 김보은 스타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3509님께서도 그래서 스타님 앞으로 연락을 주신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지난달부터 들썩였는데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풍주정이 수소차가 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자회사 SDG가 이제 수소가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사실 그렇게 갈 종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갔어요, 결국은. 그렇게 갔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오늘 최근 수급이 조금 이런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나 이 수급이 들어오나라고 생각한 게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에서 들어왔는데 투신에서 들어왔어요. 야, 투신에서 수소차를 매수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투신에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형 펀드 같아요. 소형 펀드 같은데, 소형 펀드에 수익률 제고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투신세 일단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근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 지금 이제 19년이죠. 19년에 이제 수도가스 매출을 성장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수도가스 도대체 어디서 만드냐,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만약 풍주정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자회사 SDG 통해가지고 울산에서 이제 쭉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초고순도 수소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물량이 좀 많아진다 치면은 제가 봤을 때 최고, 그쪽 매출이 정말 2019년에 세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랬을 때가 한 2,300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2019년에. 근데 2,300억 나왔다고 가정하고요. 한번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자고요. 밸류에이션 해보면요. 네. 일단은, 자, 잠시만요. 제가 기업 창을 안 켜놔서 죄송합니다. 지금 켜놓을게요. 자, 네, 풍주정. 보겠습니다. 자, 풍주정 보시면은, 그렇게 따지고 그냥 딱 보시면은 3,000억, 시가총액 3,00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억에 한 200억 추가가 된다고 치면 300억 정도 되거든요. 300억 정도 된다고 치면은, 순이익 300억 정도 된다고 치면 지금 PR 10배. 그러면 아직, 비싸진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5,000원 매수가시잖아요. 비중 20%.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라인을 두 개를 딱딱 쳐봤어요. 그냥 21,800원 깨지면 손절이고요. 위에 올라가면 일단은 풍주정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보고 비중 절반 덜고 10% 들고 나머지 쭉 그냥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윗꼬리 받고 밀렸기 때문에 그 전 고점에서는 한번 매도해 주는 게 좋다. 매도해 주는 게 좋은데 그 자리가 29,000원 라인인데 29,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28,700원 정도에서 그래도 살짝 중간적으로 수익 실현 해주시고 나머지 부담 없는 물량으로 나머지 그냥 쭉 들고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그냥 최적의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 수소차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소차 종목들도 뭐 고평가된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고평가긴 합니다만은 정말 올해 뭐 정부에서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뭐 진짜 미친 듯이 사업하면은 모릅니다. 또 엄청 이익 많이 나올지. 예, 그거 생각하고 지금 보는 거예요. 주가는 미래에 선행하니까 미래의 주가를 미리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따져서 미리 반영한다 치고 간다고 쳐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평가긴 한데 그래도 뭐 정말 쥐어짜가지고 엄청나게 매출을 만든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니까요. 일단 애가 대장주긴 대장주니까요. 이 대장주 흐름에 따라서 다른 종목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에 먼저 들어가셨다는 게 저는 뭐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는 고점 가격대가 분명히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반드시 21,800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까지 좀 잡아드렸어요. 리스크 관리 그 가격대까지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들고 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별톡방으로 볼 건데요. 별톡방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드렁님께서, 힘드렁님, 힘드시면 안 돼요. 우리 힘드렁님께서 오늘 MC님 청담동 며느리 같습니다. 이뻐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힘드렁님. 제가 좀 오늘 참한 컨셉을 노려봤는데 성공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말투도 그렇다면 더욱더 좀 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힘드렁님 감사드리고요. 쿨라이님, 오늘은 김보님이 계시네요. 파나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쿨라이님께서는, 톡스타, 초창기에는 김본스타님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셨었는데, 점점 우리 김본스타님의 팬이 돼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우리 쿨라이님 지켜보고 있는데요. 정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스타님. 이렇게 또. 예전부터 팬이었어요. 그런가요? 스타님의 팬분이셨나요? 예, 가끔 안 좋은 소리도 하시는데 뭐 좋은 소리를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끔 또 쓴소리도 해주시고 이렇게 단소리도 해주시니까 우리 쿨라인님의 종목 또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수행님께서 출첵이요 민재님 안녕요 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수행님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세희님의 LNF까지 접수 바로 넣어드릴게요. 자, 이번에 상담 도와드릴 분은요 별톡방에서 골라봤습니다. 해피해피님의 종목 조영석 스타프로 한일현대시멘트 넣어주셨거든요. 68,000원에 4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네. 손실을 길게 보고 계시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상담을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이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토목 경기 자체가 이제 2018년 4분기 기점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전망치 하회를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로 인해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시멘트 관련 종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림기와 같이 이제 남북 경협주 관련된 부분들은요, 어떤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뉴스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자리 자체가 좀 매수 단가 대비해서 좀 손실을 많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엔알파 시스템을 좀 보게 됐을 때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이제 특히 이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어떤 세력적인 부분과 상관이 없는 부분들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선도 좀 내려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상승 예측 지표도 좀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은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테마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차트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1,100원대, 이 지금 51,000원에서 52,000원 사이가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1,500원, 51,000원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5만 원대가 좀 무너지게 되면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지금 더 이제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켜지고 상승하게 된다면 68,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달에 개최되었을 때 그 사이에 이제 얼마 정도의 그런 어떤 이슈가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제 62,000원대가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조금 물량을 지금 40% 정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좀 줄이는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 62,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고 보유하셨다가 62,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한번 덜어내셔야 한다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추가적 궁금증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네, 김본 선생요. 김본 스타님, 종목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코인텍. 코인텍, 네. 코인텍, 울산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네네.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죠. 네.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 한 번만 알려주세요. 7,350원에 20%.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그런 김본스타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네. 다 차근차근 여쭤보세요. 네. 네,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코인텍을? 한 5세대요. 아, 얼마 안 되셨죠? 네, 얼마 안 네,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다. 지금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고요. 나쁜 자리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이 얼마나 이제 좀 이슈가 되느냐인데, 요즘 이슈는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산업 폐기물 관련해서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사실 뭐 경협으로도 엮이고 뭐 별별 많이 엮이는 종목인데, 네. 일단 엮이는 건 둘째 치고 지금 현재 한번 주가가 위로 갔다가 크게 밀려 지금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네. 좀 시간은 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매수가하고 단가하고 지금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네.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거 돌파하고 매수하나 지금 매수하나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서 매수 시점 뭐 상당히 좀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비중 20%도 적정한 것 같고요. 비중 적정한데 지금 시장이 공헌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대형주 아니면 테마주예요. 무조건 대형주 아니면 테마주. 테마주, 수소차, 경협주, 테마 끝. 나머지 아무것도 안 가요. 오늘 전기차 좀 갔고요. 게임주 살짝 갔는데 그거는 연속성을 보장하기 좀 쉽지 않고 그다음 대형주 위주로 뭐 주로 갔었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좀 소외받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뭔가 이슈가 돼서 막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슈가 아직 안 받고 있죠. 그래서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시청자분이 시간이 많으시면 계속 보유하시기를 시간이 문제구만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는 못 올라가는 게 이슈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슈는 완전 이쪽에 수소차, 경협 쪽에서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한정돼 있다면 그 돈이 쏠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 쏠리는 데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돈을 많이 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가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홀딩을 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손절될 매도를 할까요? 만약에 시간이 난 바빠. 난 바쁜 사람이야. 이러면. 바쁘지는 않아요. 그러시면 들고 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3월까지 보실 수 있나요? 3월까지도 볼 수 있지요. 네, 그럼 3월까지 보실 수 있으면 들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3월에는 전이대액이 나오고 하니까 그럼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월까지 들고 가신다 생각하시고요. 지금 목표가를 손절가는 얼마나 보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일단 8,100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아이고, 예. 3월까지 가서 8,100원이면 이건 나는 9,500원 정고점. 정고점 매물이 되게 많아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방에 뚫고 가려면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슈를 기다리려면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8점, 이게 3개월 기다려서 8,000원 보려면 매도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좀 못 버티시겠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나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좀 기다리고 만약에 이슈가 3월달 전인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중국에서 뭐 경유부에서 한해 뭐 어쩌네 하면서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네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3월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3달이 아니라 한 2달 정도 되는 겁니다. 2달 좀 안쪽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00원, 돈 1,000원도 못 벌려고 그거 한 달을 기다린다는 게 그것도 그러네요. 근데 많이 밀릴 자리는 없는 종목이니까요. 예? 많이 밀릴 자리는 없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급하다 그러시면 화끈한 수소차 들어가셔야죠. 그 말고 급한 건 없는데 너무 수수료 빼고 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라기보다는요, 그 정도 수익률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소형주 중에 나쁘지 않은 장이고요. 지금 장에서는 빠르게 가려면 수당이 좋은 데로 9,500원 정도는 목표가를 잡았었는데 어떤 데서는 아까 최종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네. 최종 목표가는 9,0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한 방에 못 가니까 8,100원 정도에 일단 반 떨자 이런 얘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손절가는요, 6,900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6,900원 잡아주시고 대응하시면은, 근데 올리는 거의 없어요. 예, 좋은 가격대 매수하셨으니까, 그래서 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빠른 종목보다 이 종목은 이제 미래를 위한 종목으로 좀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습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우선 아버님 저희 팔았다가- 뒤에 또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팔았다가 미안하지만 네. 3월 달쯤 재매입을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네?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움직일 때 들어가시면 제일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알았습니다. 3월까지. 네, 좋습니다. 4월까지 목표가 8,1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잡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가시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나오신 후에 좀 더 잘 가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하니까요. 투자 성향에 맞게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별톡방에서 가겠습니다. 세인님 종목 봐드릴게요. LNF 조영석 스타프로 남겨주셨고요. 5만 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웬일로 오늘 급등했어요. 10% 넘게 네, 오르면서 맞습니다. 마감이 됐지만 네. 아직 매수가까지는 한참 남아 있어요. 네. 예, 그 LNF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테마에 이제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시설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 또 자기 자본 대비해서 57%나 되는 이제 700억에 대한 투자를 이제 2020년까지 3월 달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으면서 이쪽에 이제 기금 자금들, 특히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그런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가를 좀 많이 올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LNF 같은 경우 이제 5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실적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디언스 부분도 이제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테마적인 부분에서 2차 전지가 이제 수소차에 밀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5만 원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좀 많이 한 30% 정도 아직까지는 이제 손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을 좀 가져가시게 되면 훨씬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세력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특히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파란색 차트에서 빨간색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전환이 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가 올랐을 경우는 단기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력 매집선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주가 차트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신호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위치 판단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위치 판단 지표가 이제 모여들었다고 확장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 확장하는 시기 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확장 바로 전 단계, 상승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LNF 같은 경우는 현재 5만 원에 갖고 계신다면 좀 더 길게 보유하셨을 때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NF까지 세인님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도 별톡방에서 이어갈게요. 쿨라인님 종목 봐드릴게요. 김본스타프로 파나진을 5,400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좀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 전망이 어떨까요? 네. 5,400원이 꽤 옛날에 사셨나 보네요. 제가 최근에 파나진을 올해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올려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걸 올려놨는데 5,400원 사신 거면은 제 얘기 듣고 사신 게 아니라 예전에 사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한 10월 때쯤에 사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사셨거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파나진 같은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일단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올해 왜 봐야 되냐고 했는데 파나진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요. 일단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이 기업을 왜 봐야 되느냐를 얘기 드리자면 이 회사가 DNA 아시잖아요. 우리 DNA 관련주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인공 DNA를 하고 있어요. 인공 DNA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공 DNA 기술력으로 따져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거 P&A라고 하는데 이 P&A 하는 우리나라의 국내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어요. 이 회사밖에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옛날에는 이제 암이나 이런 거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세포 떼내고 조직 떼내고 하면 아프고 피나잖아요, 일단. 그쵸. 안 좋죠? 네. 근데 일단 파나진 같은 경우는 체외 검사기로 그냥 이렇게 타액이나 이런 걸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나라 진단키트, 유전자 진단키트 중에 80%를 이 회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회사인데,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항상 다 똑같습니다. 항상 다 똑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하고 더 하고 지금 요즘에 이제 중국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중국 15억 명이 또 진단 키트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도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암을 걱정해요.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암을 걱정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보험이 잘 팔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진출하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해서 합작, 제휴도 하고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하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갑자기 빵 떴어요. 최근에 빵 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5,700원은 그냥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뜬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최근에 중국이랑 제휴 소식 들리고 나니까 막 한 번씩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꿈틀꿈틀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700원까지 그냥 가니까 계속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십시오. 두고 계셨다가 5,700원 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번 저는 주식을 할 때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바로 밀렸냐 떨어졌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주식을 샀는데 밀렸다. 그럼 내 계획대로 안 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왔을 때 비중을 줄여주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게 맨 먼저예요. 그래서 일단 5,700원까지 가면은 소폭 수익권이잖아요. 그때 좀 비중을 좀 덜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비중 가지고 보시되 이 종목은 한번 이슈 탄력 받으면 엄청나게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다시 한번 저한테 톡방에 와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때 얘기를 드릴 거고요. 사실 파나진 저희 톡방에서 살려고 준비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제 올라가지고 어제 이거 살려고 준비했던 종목이고 미리 제가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이거 파나진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근데 하필 제가 어제 올라가지고 또 놓친 종목이에요. 근데 놓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쿨라이님 저희 톡방에 대한민국이 뭔지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대한민국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쿨라이님으로 계시는 것 같던데요. 이름 바꾸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알겠습니다. 정체성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 좀 통일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김보원스타의 톡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김보원스타가 속해 있는 AG 사단 톡방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무료 입장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5247님의 종목 볼게요. 조영석 스타와 함께 볼 건데요. 화신테크 5,200원에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점점 좀 내려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스타님 의견 어떠세요? 네, 그 화신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프레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10월달, 11월달 급등할 수 있었던 거는 최대 지주 변경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주 변경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M&A 부분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회사 자체가 요 근래 들어서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2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1월 10일 날 55억, 또 10일 날 55억, 1월 16일 날 10억의 전환사채를 계속적으로 발행합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 분량 부분들은 이제 만기 때까지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전환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전환사채 물량을 최대 지주가 변경이 되고 전환사채 물량을 많이 발행하는 회사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회사들이 많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화신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5,200원에 매수하셨다면 이 부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게 된다면 지금 세력 매집선은 밑으로 주가 차트 밑에 있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세력 매집 부분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차트를 보게 됐을 때도 4,660원 지금 가격대가 지금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밀리게 될 경우는 더 밑에 있는 더 하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4,670원, 4,600원 지지가 되는지를 보시고요. 이 지지가 무너졌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하시고 이 종목은 나오시기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신테크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보원스타님 원하셨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종목 볼게요. 이건산업 매수하셨어요? 예, 오늘 했어요. 오늘이요. 12,750원에 20%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스타님 연결해드릴게요. 궁금한 거 예, 시원하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화끈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안정적인 거 좋아하세요? 안정적인 거 좋아하는데 오늘 사고 나서 좀 찜찜해가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 전화냈어요. 예, 화끈한 거를 안 좋아하시니까 뭐 이건 산업 가는 게 맞겠네요. 지금 이건 산업이 경협주잖아요. 예. 경협으로 이제 산림 관련 이건 산업이 경협주로 안 엮이다가 산림 우리나라 이제 대북 관련해서 이제 북한 담당자하고 우리나라 남한 담당자하고 이제 서로 회의하고 있는데 산림 관련해 가지고 이건 산업 담당자를 하나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경협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 확 맞아요. 올라갔는데 예, 걱정이 돼. 예.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주의였어요. 사실 그 시청자분들이 좀 화끈한 걸 둘째 치고 나는 잘 모르고 들어왔다 하면 저는 차라리 아시아 종목, 경농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봐요. 대장주니까요. 그렇죠? 예. 보시면 예. 아시겠죠? 화끈하잖아요. 그렇죠? 예. 화면 보고 계시죠? 예, 화끈하고. 예, 경농 맞아요. 화끈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여졌는데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예. 이건 산업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은 선택이신 거고요. 비중 적절하시고요. 다행입니다. 예. 예. 비중 적절 목표가는 얼마나 보시면 좋냐면요. 16,500원 보시면 됩니다. 16,500원, 네. 예. 그대로 두고 아이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대로 두고 가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2월에 북미 정상회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사는 뭐 실적 이런 거 다 집어치울게요. 왜냐면 필요 없이 상관없이 가는 거니까. 그렇지. 예, 경험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거 다 빼고요. 일단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몇 가지 변수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의 언론사들이 안 좋아하는 언론사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면 그 딴지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렇지. 경우가 뭐냐면 북한은 그럴 리 없다. 북한은 그럴 리 없다. 북한이 저렇게 고분고분할 리가 없다. 북한은 거짓말할 것이다라고 계속 미국의 보수 매체들이 계속 던지고 그 보수 매체가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언론사들이 저도 싫어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 언론사들이 막 이렇게 그거를 기사화해요. 그래서 이걸 예. 자꾸 밀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 여부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냐로 보시면 돼요. 미중 무역 그렇지. 협상이 만약에 이상하게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2차 북미 예. 정상회담도 같이 안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 미중 무역 이제 약간 좀 분위기 이상하다 하면은 이건 산업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요. 예. 그런 거 판단하기 싫고 그냥 손절가를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딱 20 예. 이상 깨지는데 딱 던지세요. 12,700원. 예. 아, 11,700원. 11,700원이네. 11,700원. 11,700원. 17,000원. 11,700원에 예. 딱 손절가 잡고 보시고 만약에 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이걸 가지고 중국이 다시 북한을 부르거든요. 그럼 북한이 엇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 30일, 30일 날 잘 나오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고요. 16,500원에는 깔끔하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조영석 스타와 함께 문자로 갈게요. 9065님께서 삼성전자 들고 계시네요. 48,000원에 20%입니다. 손실폭이 조금 줄었는데 매도가 알고 싶어요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요 근래 들어 많이 올라와서 시청자분께서는 좀 마음에 좀 안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48,000원에 아직은 멀었지만 네. 그래도 37,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좀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특히 반도체 관련 주들이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슈가 2월 달에 이제 갤럭시 S10이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와 또 이제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5G 관련된 장비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드라이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019년도에는 아마 그쪽 영역에서 좀 새로운 캐시플로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이제 1분기, 2분기에 좋지 못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3분기, 4분기에는 또 더 좋아질 거라는 또 예상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들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게 된다면 현재 그 로엔 알파 시스템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집선이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세력 매집 추정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상승의 지표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판단 지표도 지금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하게 됐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8,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48,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차 저항대가 45,500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5,500원대 저항대만 이거를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5만 원 돌파가 되느냐 이 부분들은 새로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8,000원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자 5만 원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5만 원 돌파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5,500원 돌파 시에는 매수가 회복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1부에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렸고요. 잠시 뒤 2부로 또 함께 돌아올 건데요.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도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2부로 돌아오기 전에 퀴즈부터 보고 갈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리스어로 난쟁이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10억분의 1의 미세 단위를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나노, 2번 모노, 3번 분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보내시기 전에 저희가 중복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최근 당첨된 분들이라면은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이 다시 한번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꼭 유념하시면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 거고요. 저희 잠시 뒤에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